안녕하세요. 제1PT 청해.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저랑 같이 실제 시험 문제 하나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들어야 정답이 보이는지 그 비법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어떤 문제인지부터 확인하고요. 전체 내용을 한번 쫙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뜯어보고 정답을 확인한 뒤에 마지막으로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어휘까지 챙겨가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청해 고수들의 비법 뭔지 아세요? 일단 무작정 듣는 게 아니라 질문부터 보는 겁니다. 뭘 들어야 하는지 목표를 딱 정하고 듣는 거죠. 자, 그럼 우리도 문제랑 선택지부터 한번 볼까요? 질문은 이거네요. 이 연설에서 시장이 가장 전하고 싶은 건 뭔가요? 그러니까 연설의 핵심 메시지를 찾아내라는 거죠. 선택지를 쓱 보니까 실적 자랑이냐? 예산 설명이냐? 아니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면 사업장을 비판하는 거냐?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내용이 중심일지 생각하면서 들어야겠죠? 자, 이제 마음의 준비 딱 하시고 방금 봤던 질문과 선택지를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시장이 과연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スピーチを聞く産業を増やそう。採用市議会の皆様、市長の松本義雄です。今から採用増員短期計画について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す。これは小規模事業所に対して産業を置くために市が補助する制度です。幸い市には50人未満の事業所が多いのですが、この規模では産業を選任しているのは全国平均で 8% 程度、幸い母に至ってはわずか 5% です。つまり市内の小規模事業所の 95% に産業がいない状況であります。中小企業といえども、労働者の健康に責任を持つべきなのは言うわでもないことです。発見が遅くて、病状が悪化して休職を余儀なくされる方も増えているのです。もはや1個2人とも猶予はできません。働き盛りの人たちは、仕事を重視しすぎて健康管理がおろそかになる嫌いがあります。私たちは、行政の立場から、働く人の健康に対してもっと関心を持ち、さらにサポート体制を充実させ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このようなことから、今回のご提案をさせていただく次第です。幸い市は、市民の皆様のご協力や、各方面の専門家の方々のご指導をもって、住みたい街ベスト10入りなど多くの実績を上げてまいりました。さらなる生活の充実のために、3年以内に市内すべての事業所に産業を配置することを目標としております。市民の皆様の笑顔あっての幸い市です。3年後私たちの幸い市に、より多くの笑顔が見られることを願ってやみません。ではまず予算についてお話しいたします。 어떠셨어요? 정답의 냄새를 좀 맡으셨나요? 이 연설이 참 재미있는 게 시장이 아주 논리적으로 통계를 들이밀다가 또 감성에 호소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거든요. 정답이 헷갈리셨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설득의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볼 거니까요. 자, 그럼 분석 들어갑니다. 모든 연설은 초반이 중요하죠. 시장이 연설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뭘 던지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연설의 핵심 주제여죠. 시작하자마자 상업의 증언 3개년 계획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 이름을 딱 말해버리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의를 두게 하려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제도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덧붙입니다. 방금 들은 문장의 뼈대가 바로 이 네 단어입니다. 산업의 증원, 소규모 사업장, 보조하다. 이 키워드들만 조합해봐도 아, 시에서 돈 대줘서 작은 회사의 의사를 늘리겠다는 거구나 하고 그림이 딱 그려지죠. 자, 이제 계획을 소개했으니까 그 다음은 뭘까요? 맞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데?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죠. 시장은 여기서 아주 영리하게 객관적인 숫자를 꺼내듭니다. 바로 비교 전략을 쓰는 거예요. 전국 평균은 8%인데 글쎄 우리 시는 겨우 5%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를 하니까 우리 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게 되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나요? 싸이와이씨가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는 걸 이 그림 하나로 그냥 딱 보여주는 겁니다. 설득력이 엄청나죠. 그리고 이 5%라는 숫자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와,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시내 소규모 사업장 100군데 중에 무려 95군데에는 직원들 건강을 챙겨줄 의사가 아예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러니 계획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자, 데이터로 머리를 설득했으니
이제 마음을 움직일 차례입니다. 시장이 마지막으로 왜 지금 당장 해야 하는지 감정에 호소하면서 쐐기를 박는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죠. 보세요. 병이 악화돼서 휴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들면서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선언하잖아요. 이건 그냥 좀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비상사태라는 거죠. 이때 나오는 이익계노 유유모 데키마셈 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긴급함을 나타내는 핵심 표현입니다. 단 1초도 망설일 수 없다는 아주 강한 어조예요. 청해 시험에서 화자의 감정이나 의도를 파악할 때 이런 결정적인 표현을 잡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내놓은 해결책이자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3년 안에 시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산업 의뢰를 100% 배치하겠다.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목표죠. 자, 이렇게 시장의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속속들이 다 파헤쳐봤습니다. 그럼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연 시장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지 정답을 찾아볼까요? 연설의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던 것 같지 않나요? 네, 정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 새로운 계획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라고 호소하는 것. 다들 맞히셨나요? 왜 3번이 정답인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시장은 실적을 자랑하거나 예산을 설명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이 연설을 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5%와 8%라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유효화는 될 수 없음이라고 외치면서 이 3개년 계획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설득하는데 모든 걸 쏟아부었으니까요. 이제 진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내용 그냥 듣고 흘려보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시험장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핵심 어휘들만 싹 정리해드릴 테니 이것만은 꼭 챙겨가세요. 화면에 보이는 단어들, 오늘 들었던 연설처럼 조금 격식 있는 말이나 뉴스 기사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단골 어휘들입니다. 잠깐 멈추고 소리내서 꼭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도시의 연설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